자, 오늘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려 마지 않는 우리 반준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좀 웃으셨어요? 예, 별로 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요. 자, 반준환 기자와 함께 오늘 아주 그 알뜰하고 또 속이 꽉 찬 이 김장배추와 같은 그런 그 얘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요즘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정말 뭐 심각하다.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3분기 우리나라 국내 GDP 총 생산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그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자, 강효진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 GDP 3분기 GDP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1.5% 성장입니다. 지난 10월 속보치 발표 때보다는 각각 0.1%포인트씩 더 떨어졌습니다. 전기 대비 성장률 0.1%는 금융위기 직후죠. 지난 2009년 1분기에 기록했던 0.1%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경제 상태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 1분기 0.9% 성장, 2분기 0.3%, 3분기 다시 0.1%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2분기 0.4%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비가 살아났다기보다는 여전히 침체 상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는 4.8% 감소했는데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부진하면서 총 투자율도 26%로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총 투자율 26%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다만 수출과 수입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2.8%, 수입은 1.8% 증가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전분기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으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브리핑에서 2.4%가 되려면 4분기에는 전기 대비 1.6%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세로 보면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올해 그 한국은행 그 성장률 전망치가 2.4%였는데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나마 이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다행인데 우리 경제 상당한 좀 불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하니까. 자, 전문가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그 GDP 발표에 대해서 어떤 좀 분석이랄까 전망을 해 주실지. 자, 현대증권의 강형구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해서 한번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상재 부장님은 뭐 잘 계시죠? 예, 잘 계십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강효진 기자가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우리나라 3분기 GDP 발표를 전해줬는데요. 이런저런 원인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강 연구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선진국의 이제 재정적자가 올 한 해 계속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는 기업들도 향후 미래에 대한 이런 그 매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망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표에 아까 전에 자료에도 나왔듯이 그런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치도 역시 설비 투자 같은 경우 2분기에도 7% 감소한 데다 이번 3분기에도 마이너스 4.7% 성장으로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이런 그 투자 부분이 크게 위축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한은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2.4% 성장 달성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전망이랄까 향후 전망 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그 3분기 GDP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2.4%에 못 미치는 2.2% 정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낮은 경제 성장 추이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인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이제 완만하게 타결이 된다면은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 중순부터는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상저하고 형태의 그런 경제 성장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재정절벽 문제가 좀 해결되는 내년 그 중순 이후 수출 주도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 3.4% 정도의 성장, 올해는 한 2.2%의 GDP 성장 이렇게 현대증권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준환 기자, 예. 그 3분기 GDP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기업들 설비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다. 예, 예. 실제로 좀 재계나 이런 데 다니면 요새 좀 많이 좀 머뭇거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기업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들 집단이었는데 네. 작년보다 보통 이제 사업 계획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한 10월 전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한 달 정도쯤 먼저 준비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과 함께 불투명하니까 관련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영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된 거야 이제 국내 해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사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국내 이제 항상 수출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좀 많이 감소를 했고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여튼 좀 내년 전망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내년 전망 예측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 반준환 기자의 총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반준환 기자가 준비하는 유통업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